정책 상황도 세부적으로 일단 ILN은 이번에 나온 대표적인 이제 정책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런 정책들이 칩4는 반도체 분야인데, 앞으로 분야별로, 분야 내에서도 상품별로 계속 세분화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 바이오 쪽도 지난번에 얘기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미국이 주도한 정책, 블록의 정책들인데, 블록 측면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중국이 지금 조용한 거는 그들이 진 카드가 많기 때문에 여유로워서 조용한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글로벌 경제 얘기를 계속하면서 유신익 박사님이 블록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과연 이제 이 블록화라고 하는 게 세계 경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남의 얘기 같거든요. 투자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박사님하고 얘기 주제 가운데 앞에서 우리가 통화정책 얘기하고 또 글로벌 패권 얘기하면서 사실 블록화라는 블록 얘기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화가 된다는 게 정치적으로 블록화하면서 경제적 블록화잖아요. 그죠? 그 이유와 함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뭉쳤다 떨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세계 경제도 그죠? 블록화가 됐다가 또 뭐 양자화로 뭐 FTA 갔다가 지금은 약간 뭐 정치적 요인에서 사실 좀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 블록화 현상이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아까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굳어지면 최소한 10년 간다.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블록화 현상이 원론적으로는 왜 생기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해볼 걸 다 해본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냉전 시대를 겪었고,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거기서 탈피해서 미소가 이제 서로 간에 냉전을 멈추면서 자유주의로 전향을 했죠. 근데 항상 우리가 거의 10년 주기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자유주의를 해서 그 당시에 미국은 이제 많은 이제 부를 획득하고, 그리고 동시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저인건비를 통해서 많은 해외 자본을 유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 채권을 많이 사주게 돼요. 근데 서브프라임이 터졌죠. 미국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각국들이 이제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무역주의가 끝나고 나쯤 무엇이 강화되냐면은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겠지만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그 바탕이 되었던 레짐은 뭐냐면 국가 우선주의입니다. 트럼프가 네, 맞습니다.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만 사는 거고 중국도 못지않게 중국을 위해서만 살아요. 중국몽. 중국은 사실은 약간 좀 시기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대1를 꿈꾸면서 미국은 국가 우선주의 당신네들은 혼자 해 참 못했어 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는 연합해서 잘 살 거야. 근데 사실 1대1로가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결국에 부채만 많이 내고 그 투자를 통한 어떤 생산 효율성이나 소득 창출은 안 되다 보니까 1대1로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 국가적인 우선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펴지냐면은 이제 대략 또 한 10여 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는 약간은 잊혀져가는 이제 이벤트성으로 보이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가 우선주의와 그 사회적인 어떤 불안에 대한 양상들이 우선주의 현상들을 더 강화시키면서 약간의 블록화의 씨앗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주권 이런 맞습니다. 거 나왔죠. 일단은 러시아가 만든 백신은 서방에선 절대 인용도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리그, 그들의 어떤 경제 권역에서만 팔 수 있게 됐고, 오히려 이제. 또 백신을 뭐 미국 쥐고 있으니까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거라도 받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주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이 백신을 통해서 또 백신 패권을 만드는 듯한 그런 형상들이 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과도 조금 백신에 있어서는 조금 서로 잘 주고받는데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미묘한 갈등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다 한 번씩 해봤는데 국가 우선주의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자유주의나 어떤 그 세계화의 월드 트레이닝, 그러니까 우리
네. WTO의 시대에서 저해하는 거죠. 그래서 네. WTO를 좀 안 하겠다는 정도였는데 이제 우선주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또 살려면은 그래도 편은 필요한 상태에 뭉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블록화로 가면 더 심화된 어떤 스테이지가 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블록을 형성하되 차단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치되 차단을 한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많이 해서 어떤 소득 불균형이나 잘 사는 국가가 못 사는 국가를 도와주는 구조적인 형성들, 그리고 재분배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인류는 20, 30년을 기대하면서 살아왔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가장 극단치로 올라선, 최고치로 올라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 두 번째 양극화 지수입니다.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게 되고,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사는. 네. 그러니 결국에 이 블록화가 형성이 됐고, 이 레짐은 적어도 그 전에 레짐들이 지속됐던 기간을 참고한다면 10여 년 정도는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위기가 국가 우선주의를 만들었고, 국가 우선주의라는 게 서로 몇 국가들이 뭉치게 하는 블록화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 지점에서 고민이 옛날에도 보면 뭐 이게 사실 블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유로존 그때 우리는 다 뭐 대응들을 해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뭐 러시아나 혹은 중국하고 이렇게 중국 교역이 심하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선이 거의 있었기 때문에 자유지정하고만 우리는 주로 무역을 했는데, 지금은 뭐 사실 우리가 중국의 그 수출 의존도가 이미 뭐 미국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 탈세계와 블록화가 되면 어쨌든 세계 경제는 뭐 교역량이나 혹은 원가나 이런 거에게 과거도 보면 부담되는 거잖아요, 요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상당 부분 좀 져야 되나요? 그 가장 기본적으로 IMF도 그런 비슷한 예측을 했는데 경상수지의 흑자와 적자는 결국엔 글로벌 썸하면 이제 넷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50,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이 나왔는데 내년 이후로 넘어오면 그게 대략 35. 그 이후로 가면 그게 더 줄어든다. 즉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블록이 되면서 지금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소득의 분배가 순환과 분배가 더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블록의 끝은 무엇이 되느냐? 소득의 분배가 안 되고 막히고 블록을 통해서 차단이 되면 결국에 한쪽 블록이 망할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블록에 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건 아니지만 블록에 속했던 일부 국가들, 대외 의존적인 국가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결국에 체제가 와해됨과 동시에 블록의 어떤 레짐도 없어지지 그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투자자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런 이념적인 어떤 경제 블록을 어떻게 갈지 예측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게 이제 산업 정책이나 무역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지금도 보면 IRA 이런 것 때문에 극명하게 밝히잖아요. 치포 동맹하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어쨌든 미국 중심인데요. 미국 중심 또 중국 중심. 이제 산업 정책이나 무역 그 방식들은 어떻게 이제 흘러갈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과거에 가장 큰 사례로 브렉시트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관세 동맹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혜택은 똑같지만 이미 비관세 장벽이라는 무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로존에 있었던 많이 진출했던 기업들이 영국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나오거나 오히려 이제 탈퇴를 하거나 이러면서 그들의 교역을 더 악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최근에 영국 문제가 불거졌었거든요. 그럼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결국에 이러한 양상이 반복이 된다면 비관세 장벽이 결국엔 각국을 굉장히 괴롭힐 거다. 그러니까 물론 세율이라는 거, 관세라는 것들은 올리면 되는 문제지만 그거를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기에서는 세율에 이제 관세에 그렇게 신경 쓸 상황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궁핍한 품목,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공급난이 너무 많은데 자국 내에서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되는 이제 관세를 갖다가 뭐 높이거나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인플레가 계속 높고 이 인플레 가격 변동폭도 사실 되게 높을 때는 한 국가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은 도미노죠. 도미노가 생기고 그 도미노는 네. 가격의 인플레 가격, 원자재 가격을 레벨업을 시키기 때문에 네. 함부로 자국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비관세 장벽인데, 과거에 비관세 장벽하면 이제 이게 무역 언론 시간을 배우던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과거는 쿼터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은 예를 들면 IRA 이런 게 되는 거군요. 네, 정책적인. 그죠? 그러한 정책 상황도 세부적으로 일단 IRA는 이번에 나온 대표적인 이제 정책 중에 하나인 것이고, 예. 그런 정책들이 치포는 반도체 분야인데, 앞으로 분야 내에서도 상품별로 계속 세분화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 바이오 쪽도 지난번에 얘기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미국이 주도한 정책, 블록의 정책들인데, 블록 측면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중국이 지금 조용한 거는 그들이 지금 카드가 많기 때문에 여유로워서 조용한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러니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결국 원자재 중심의 오너십을 중국 블록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히토리 뭐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뭐, 그들이 이 디테일한 규칙을 세분화한다면 정말 총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미국 방식의 강론적인 정책들이 일시적으로 한 번씩 분야별로 하는 게 아니라 총론적으로 국가 리스트, 그 다음에 산업 리스트, 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가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고, 그게 이제 블록이 형성되는 이제 이 어떤, 그 블록이 형성되면서 기류가 형성되는 이제 좀 올라서는 분위기에서 아마 1, 2년 후쯤에는 그러한 강한 규제들이, 비관세 규제들이 상당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